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은 전남 광양의 한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에 광양 원해농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노동자가 제주도에 출장 간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올해는 또 고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 요구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노동자들이 이런 직장 내 갑질, 폭언, 폭력 이런 것들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만들어지고 난 직후에 사측이 교섭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교섭길이 막혀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노동부 퇴직공무원 출신 노무사를 고용한 이후부터 이 일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그 이후로 기존의 합의들이 다 파기되고 교섭이 해태되고 또 조합원들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방 노동청에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요구했지만 내사는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직까지도 현장 단위에서 노동상권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 내 이런 갑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사회로 나가보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아직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참가하신 참가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금융노조의 김현정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필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훈석 강주 전남 지역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업장의 강명구 광양 원해농협 부회장님 모셨고요. 김경미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대의원님, 김한순 조합원님 이렇게 멀리서 오셨습니다. 먼저 이 사태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김현정 위원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국노조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올해 2월 말에 광양 원해농협에서 이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안건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노무사 선임의 건이었는데 왜 이 안건이 들어갔는지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합장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농협은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노무사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합장이 노동조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노무사의 전력을 살펴보니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 관료였던 인사였습니다. 조합장 입장에서는 관계 기간에 광양 원해농협이 부당 노동행위에 고발당해도 이를 막아줄 강패가 필요했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9시 뉴스 등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출장한 광양 원해농협 직장 상사가 폭행을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방송 화면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는지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도 조합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조합장이 2차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이 사회에서 노무사, 그것도 고용노동부 퇴직관료 출신을 거액의 돈으로 수임되었습니다. 조합장의 뜻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폭력과 성추행 등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공인노무사가 선임된 이후부터 교섭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접수해도 여수지청으로 이첩되었고 여수지청으로 이첩된 사건은 조기에 내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관료와 현직 기관 간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고용노동부를 맡았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파괴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차관 재직 시절 국정원에 국민노총 설립 및 초기 운영 자금을 요구했고 1억 원대의 특할비를 받아서 국민노총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채필 전 장관의 이런 전력이 밝혀진 것이 올해 초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노조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 원해농협 사측과 퇴직 관료 그리고 현직 기관 간의 커넥션으로 노동조합이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 원해농협 사측은 3차 교섭부터 태도를 바꾸어 교섭 장소, 교섭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실질적 교섭 권한을 갖고 있는 조합장은 노동조과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장이 교섭 참석 요구는 교섭위원을 바꾸는 것이라 안 되고 있지도 않은 임원 선거를 들먹이거나 잡히지도 아니한 교섭 일정에 상경 투정을 했다는 등 교섭 중단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며 또다시 교섭 장소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교무안까지 선보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직장 내 갑질, 폭력 사건의 실체를 뒤덮는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것이었고 직장 폭력 가해자에 대한 복직 음모를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객 성추행으로 가슴 먹는 여성 조합원과 함께하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을 위한 요구에 응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 요구안을 대부분 포기할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미투, 직장 갑질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에서 구성한 진상조사위에 대해 요청을 거부하고 그 대화를 고집하는 부회장까지 격리서를 남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탄적 노사관계의 대우에는 노동부와 그 관료 출신 노무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 국회에 온 것도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이러한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빠른 해법은 지금이라도 광주고용노동청이 광양 원해농협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 원해농협은 노무사 선임을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과 함께 광양 원해농협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수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현장에서 직접 이 사태를 겪고 또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강명구 광양 원해농협 부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분에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상사에 의한 소집적 흑행 사건과 그다음에 조합장 지인으로 발생한 성범죄 관련하여 대응을 하면서 노조가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분에는 교섭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 원했고 문제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월달부터 교섭을 요청했지만 저는 3월달부터 사측에서 갑자기 폭력행위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교섭을 나오지 않고 점점 교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에 대한 경위서가 남발되게 되었는데요. 그 조합장에게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 성범죄 관련하여서 그 인사고충이 있어서 조합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인사고충이라는 것은 조합장께서도 틈틈이 있으면 바로 와서 나에게 상담을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합장과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하라고 가니까 지점장께서 면담 가는 것을 거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조합장께 면담을 하고 싶다. 그 규정에도 제 규정에도 기타 인사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장과 면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조합장과 면담하러 갔습니다. 조합장 갔더니 규정대로만 했다고만 하고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복귀하니까 인사고충 상담은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며칠 전에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감봉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조합장께서는 그때 참석했던 직원들, 노동조합 조합원들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노조 관련돼서 농협 직원들이 보는 사내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글을 올리는 시간 5분도 안 됐는데 그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경위서를 또 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여성 상무가 직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럴 바에는 집에서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문서를 저희 분회에서 보냈습니다. 그 문서를 사무실에서 보냈다고 또 경위서가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측의 교섭을 하지 않고 저희 노동조합원들에게 계속 경위서를 보내고 그 경위서를 말미암아 또 경위서를 안 썼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징계를 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교섭이 진척이 안 돼서 지난 9월달 말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처음으로 사측 뒤에 노무사, 전문 노무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문 노무사 그 단체 합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노무사 임윤준 노무사로 적어 있는데요. 2017년도 퇴임한 서울지방노동청 행정사무관 출신이고 정부에서 표창받은 이력도 있는 노무사에 있습니다. 그 노무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들은 계속 왜 사무실에서 저희하고 대화를 거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다 보니 그 이사의 의사로 문건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사의 의사로 문건에 보면은 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 문건에 보면은 처음에 협상을 잘 해놔야 우리 조합원들이나 농협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적지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 농협이 일을 못하고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어떤 분은 노무사 선정할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농협이 살고 노무사를 선정하는데 가능하면 짧은 기간으로 선임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노무사와 관련 모든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되고 안 되고를 따지면 노조들이 꼼짝을 못한다라는 말을 해서 그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이 노무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월에 한 440만 원씩 수임료를 받고 하고 있다라고 사측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교섭이 또 있었습니다. 교섭을 하니 그 2명의 노무사 중에서 그 서울 고용노동청 행정관 출신의 노무사는 안 나오고 다른 한 분의 노무사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섭장에서 왜 그 한 분 노무사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신문 보니까 잘 알고 있더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 교섭 전에 한 뉴스에서 저기 정부 관료 출신의 노동 그 분이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문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 노조협 직원들 93명이 있습니다. 93명 중에 3명 있는 노조입니다. 3명의 노조를 대항하겠다고 예산을 6천만 원 편성하고 올해 440만 원이라는 수익료를 내고 있다는 걸 봐도 이들은 대화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노무사를 수임하면서 그 노무사가 그동안 그 3월달 이후부터 교섭이 안 돼서 9월달까지 교섭이 안 됐는데 그 6개월 동안 그 노무사는 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6천만 원 저희 광양어린농협 아주 큰 농협 아니고 중소농협이어가지고 6천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6천만 원 큰 돈이라는 예산을 배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노동조합 결성했습니다. 그 인간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네, 얘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노조지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상사한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자기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성추행을 당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직장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기 너무 어렵지 않냐. 그
가장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좀 이제는 보장해달라, 이 요구를 가지고 노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엄청난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 노조를 깨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고용노동부에 이 사안과 관련된 특별 근로감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이상 직장 내에서 이렇게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는 일이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자회견문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